관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습. 평가원에서는 문학적 관습이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전은 정말 뻔하디 뻔하고 사실 현대시도 현대소설도 고전소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느끼다시피 독서도 그렇습니다. 나올 내용이 나오지 예측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이번 9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100% 연기였잖아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출제 원칙이 있고 따라서 그 출제 원칙에 따라서 출제하는 과정이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사실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출제자들도 뭘 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야. 맞지? 수능 시험 보고 이제야 그때서야 뭐 몇 번 쳐봤는데 몇 번 내봤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 어떤 유의미함이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충분히 쌓일 만큼 쌓였고요.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원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의 생각과 상식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어제 아니면 뭐 저번 주 좀 제가 지치는 일들이 있어요. 뭐 살 빼느라 좀 힘든 것도 좀 있는데 멘탈적으로 지치는 포인트가 있는데 글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나이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고 믿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 선인이 있으면 그만큼 악인도 존재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형편없는 사람도 존재하고 다만 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수업을 하고 있냐면 다른 이유보다는 제가 누구보다 수험생활을 힘들게 했고 여러분 입장을 잘 알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어떤 보람 때문? 왜냐하면 여러분 돈은 불법하면 돈 많이 벌어요. 강남 가잖아. 거기서 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불법하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80%가. 정말 많이 법니다. 토사장, 뭐 코인 파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고. 자, 다시. 그래서 그런 문학적 관습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뻔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가원도 자기도 모르게 이미 여러분이 평가원 기출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작품들이나 기대라는 표현들이나 기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과 많이 사뭇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좀 바라봐 주셔야 되냐면 그냥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 중심으로 당분간은 공부 중심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풀어봤다는 애들 붙들어 놓고 내가 엊그제였나? 이제 급하게 과외가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보는데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풀렸어. 근데 이제 알잖아. 내가 항상 여러분 초반에 깨는 문제들. 예를 들면 문법 킬러라든지 아니면 독서에서도 무슨 가능세계? 다 작살나고 있더라고. 이미 기출 한번 돌렸는데도. 근데 그 친구가 1, 2등급 나오는 친구고 수시로 의치학 때 쓴 친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시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시 한번 공부가 저 빨간 책 중심, 기출 중심으로 가셔야 되고 기출 스타일에 제가 EBS나 교육청에서 뽑아놓은 거 보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은 문제가 무한대로 나올 거예요. 내가 고1이라는 문제밭을 다시 새로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자, 다시. 그런 측면은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은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열심히 제발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냥 문학적 관습이야. 그리고 예열이야. 그리고 웜업이야.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할 얘기들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어차피. 자, 그럼 봅시다. 서경의 아들과 서울이 마르면. 자, 여러분 수준에 안 맞으면 보기부터 봐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기를 보세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 내용적으로는. 후렴에 대한 얘기일 뿐이야. 그럼 다시 올게요. 근데 봐봐. 서울은 알잖아. 아, 서울인가 보구나. 위 두렁성 다랑들이 보니까 얘는 의미 없는 후렴들이고 이 의미 있는 후렴들에서 우리가 챙길 건 하나도 없는 거고 닭군대 아재가 닭군대 소속령 교회 말은 잘 들어. 어차피 이거 정리해가지고 아래들은 이미 알아요. 작품 정리해서 기억해서 알 학생들은 내가 오늘 이거 정리해줄 필요가 없다고. 서경이 예를 들면 설명을 할 수 있겠지. 그 시절에 수도였고 그 시절에 수도였으니까 그 시절에 수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나 그 시절에 수도에서의
자기의 기반들을 버리고 따라가겠다. 나 그 정도로 사랑해요. 이거 모른다. 오케이. 그거 모른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할 거야. 왜? 그거 아는 애들은 보면 그냥 안다니까.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애들 대상으로 그걸 뭐하러 하냐고. 그냥 뭐냐면 익숙한 거 하겠다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병신 같은 짓 안 합니다. 여러분 1,1등급도 병신은 병신이야. 서울대들의 80%가 나는 내 눈엔 병신으로 보였어. 보고 배울 게 없었어. 그래서 별로 섞이고 싶은 서울대생들은 20%도 안 됐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다시 봐요. 서경이 아들과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울이래. 닭군대 아들과 닭군대 소성경 교회 말은, 뭐, 괴다가 좋아하다 이런 단어인지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좋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할게. 최대한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여해물은 낮은가 여해물은 질삼에 버리시고. 이 정도는 알잖아. 자, 첫 번째. 관습이고, 두 번째. 일단 읽히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읽자고요. 속발음 하자고요. 한자어와 문맥을 보자고요. 그러면 뭐를 버리고 간다는 얘기겠구나. 우러금 줬겠다는 얘기구나. 근데 위쪽에서 내가 처리가 안 됐어도 아래쪽에서는 알 것 같아요. 구슬이 아들과 구슬이 바위에 다신대. 구슬이 있구나. 구슬이 바위에 닿으면 깨지겠지. 근데 뭐래? 기니 뜻 아들과 기니 뜻 그치리니까 뭔가 그치겠네. 지문해를 아들과 지문해를 외요금 여신들. 뭐 천년? 뭐 모르겠으면 넘어가. 신인들 아들과 신인들 그치리 있겠나. 봐봐. 한자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깨지더라도 믿음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알 수 있는 단어들로 결국 현대어 추론하는 거예요. 잘 들어.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고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고요. 대부분 어떻게 한 거냐? 현대어 비교 추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문법 문제도 지식을 묻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배우는 그 문법 지식이 10년 뒤, 20년 뒤에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이다, 형용사야. 이미 학교는 형용사야. 근데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아직 인정을 못해. 그런데 형용사인 게 그냥 명백하게 이미 밝혀졌고 뭐 일부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인정할 수도 있고 일부 국어교육과에서도 인정 못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형용사예요 이제는. 그런데 그걸 갑자기 형용사로 바뀌면 혼란도 있을 거고 하니 어느 정도 학계의 협의를 거친 뒤에 교과서에 형용사로 바뀌어서 올 거예요. 이미 5년 10년 전부터 형용사였어요. 학계에서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쳐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접근해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국어라는 과목은 굉장히 신생학문이고 여전히 연구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서울에서 뭔가 버리고 쫓아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뭔가 바위에 깨지는 상황이더라도 나는 믿음은 지속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상상을 해봐. 모르면 모르겠는 대로, 알면 알겠는 대로.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건 것 같아요. 서울에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따라가겠다. 우리의 사랑이 뭔가 시련이 왔어. 예를 들면 남자친구 군대에 갔어. 내가 군대라도 따라가고 싶다.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련을 겪더라도 믿음은 계속될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뻔하디 뻔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거. 뭐 모르겠다. 좋아요. 그러면 더 가볼게, 이제. 여기는 충분히 힌트가 주어지네. 이 몸이 녹아줘도 옥황상제 처분이고 이 몸이 쉬어줘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자, 봐. 이 몸이 녹는다. 쉰다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 몸이 전부 다 옥황상제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절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명시적으로 주어진 건 아닌데 이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반응하고 있잖아. 전부 다 신의 뜻이라고 해버리잖아요. 하늘의 뜻이라고 해버리잖아. 어떤 때 그래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이든 뭐든. 그래서 계속해서 녹아지고 쉬어져 반복되고 있고 혼백조차 흩어지고 죽었다는 얘기겠죠. 상황은. 그리고 공상총리 임자 없이 군일다가 군륜선 제1봉에 만장송이 되어 있어. 내가 지금 죽은 뒤의 일들이거든. 자, 요즘 이제
내신하다 보니까 잠깐 정리하자면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거잖아. 근데 이것도 그 시절의 전형이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윤회가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가지고 뭐가 되겠대? 소나무가 되겠대. 만장송이 되겠대. 제1봉의 만장송이 되겠대. 나왔네, 절개. 전형적이라고요, 전형적.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어제 이제 수업 끝나고 또 한 명을 봤어요, 과외 오는 친구. 그러니까 제가 과외를 왜 하냐면, 니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안 들여다보여. 이렇게 단과로 보면. 그래서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신청하나 이런 친구들 좀 봐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뭐가 문제냐면, 불과 진짜 3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건데요. 안 써요. 쓰는 걸 너무 귀찮아요. 근데 배운 거 한번 좀만 잡아. 내가 진짜 수업도 1시간 동안 거의 안 해요. 한 10분 하나? 내가 말하는 거 10분 정도밖에 안 해. 문제를 듣고,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해봐. 야, 이거 써봐. 야, 네가 생각하기에 세속적 가치에다 형광펜 쳐보고 탈속적 가치에다가 A 컬러 형광펜, B 컬러 형광펜 쳐봐. 그거 한 2분 하더니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장르 하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시에서 그 느낌 딱 잡히고 나면 거의 다 뚫려요. 그리고 나서 안 되는 일부 유형이나 일부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그럼 그런 거는 질문을 하다 보면은 어떤 수업의 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학생 개인의 특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거의 후전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직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디 형광펜을 쳐야 되는지, 왜 손을 쓰면서 공부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인 거야. 공부해야 되는 이해도도 정말 많이 부족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몰라. 그 원리를 몰라. 뭐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 그 얘기 나왔네. 윤회한대, 윤회. 계속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겠대. 근데 그 시절의 학도 되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약간 신비의 존재였을 거고, 고고해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절개를 지킬 거고 고고한 존재가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뭐 하겠대? 울겠대요. 왜 울까? 님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미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고, 그게 될지 말지는 그냥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긴 하겠대요. 그러니까 뭔가 노력은 할게, 뭔가 의지를 갖고 해볼게.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수용할게. 이런 느낌이라니까. 딱 우리 수험생들한테 필요한 자세죠.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모르더라고요, 요즘은.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대천명, 천명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원리로 뭔가 이루어지는지 몰랐던 거야. 10년, 20년 전 입시도요, 어떻게 해서 확정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기다리자였어요. 인간은 일은 모르니까. 근데 인간의 욕망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정보를 찾아냈고 굉장히 확률 높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뭐 얘기를 해야 되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희한하게 법무부 장관 둘 다 딸이었냐? 법무부 장관들 딸내미들이었나 아들내미였나? 아무튼 거의 확률 100%로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직업을 얻는 과정을 알아요. 그분들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무슨 얘기야 그게?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못된 거겠죠. 맞아요, 잘못된 거야. 하지만 잘못되었다 한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야, 나 하나 물어볼게. 니네 그 생기부에 있는 그 봉사활동 니네 다 한 거 맞아, 솔직히? 누가 그 봉사활동 다 하고 누가 그 생기부 다 씁니까? 병신짓 하고 있는 거야, 쟤다 어떻게 보면. 자,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세상의 룰을 좀 보시라고. 그리고 내 눈에 박혀있는, 내 몸에 묻어있는 똥이나 겨부터 보자고요. 그리고 해결하자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은 비슷비슷해. 그런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내 몸에 똥 묻어있는데 남 눈에 남 옷에 겨 묻어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다시 한 번 자꾸 제가 이런 곁다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뻔하디 뻔하다는 거야. 맞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야. 그 사람을 따라가려면 뭔가 한계가 존재하고 시련이 존재하는 거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당장 몸이
다른 데 있으면 이 새끼가 바람 필지 말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님하고 연결이 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신의 뜻이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뻔히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쿠쿠루 삥뽕 얘기했잖아. 여러분 300년 뒤 후손들은 왜 얘네들은 쿠쿠루 삥뽕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삥뽕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내가 대학을 가는지 답답할 거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절이 뭐라고 생각했던 거냐? 소나무가 절개고 그 시절 1등 갇힌 거야. 학 같은 것도 고고하고 1등 갇힌 거야. 나는 이런 존재가 될게요. 절개를 지키는 존재가 될게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이든 나의 마음이든 임금님한테 우리 님한테 들렸으면 좋겠고 안 들리면 어쩔 수 없겠네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전형적이지 전형적이잖아. 문제는 이게 여러분이 이미 머리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손으로 쓰라니까 이제. 손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구조 실제 문제풀이 한 걸 봐. 손으로 안 써. 이게 되게 잘못된 습관이야. 손으로 써야 그때 여러분이 두뇌와 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응이 일어나고 그때 사고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그때 몸으로 굳는 거예요. 그때 몸으로 굳는 거라고. 제발 좀 쓰세요. 제발 좀. 내가 카톡으로 올려준 애들 다 뭐야? 반복해서 쓰잖아. 심지어 당일 다음날 4번 반복하잖아.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제발 좀 쓰세요. 계속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이 가지가 됐대요. 즉 무슨 얘기야? 이제 나는 나의 감정이 내가 죽어서 나의 감정이 나무가 될 정도로 한도 있고 아이고 빨간색 아닌데 한도 있고 눈물도 있다는 거야. 남의 빛 창밖에 매화가 되겠다. 아, 또 매화 나왔다. 야, 절개 그냥 뻔한 얘기 하네.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라고요. 아는 만큼. 나올 내용은 정해져 있다고. 설중에 혼자 피어서 친변에 시드는데 원래 매화가 이런 존재니까 절개였던 거고. 그래서 소형,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면 이 그림자가 나라고 반기실까? 왜? 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동풍이 유정하여 암향을 불어올려 고결한 인해생의 중림에나 붙이고저 빛낙대 빗기 들고 빈배를 혼자 띄어 백부 건네 저 건덕궁에 가고지고. 자, 건덕궁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궁이라는 걸 보니까 아마도 임금님 계신 곳 같고 그 임금님 계신 곳에 나는 가고 싶다라는 희망. 근데 네가 최선을 다해지만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옥황생 처분이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자세. 그런 게 대표적으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단어 같은 데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무식한 게 자랑이고 모자란 게 자랑이야. 그런 거 없어요. 무식하면 무식한 거고요. 그런 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천박한 문화에 여러분 스스로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걔네들을 비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 들어 사람들 하시라고. 그럼 봐봐. 고전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왜? 이미 정해진 게 나오니까. 자, 그럼 봅시다. 가해 서울과 건덕궁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 당연히 틀렸지. 여기는 님 계신 곳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잖아. 반면에 서울을 버리고 간다며. 2번 선지. 질산배와 빛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고요. 3번 선지. 우로검과 슬피우로는 모두 님의 심정이 아니라 지금 님의 심정이 어디서? 전부 다 내 심정이지. 주제잖아. 뭐 이런 게 지금 선지라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봐봐. 내가 쫓아가겠다. 빛이 돼서 비치고 싶다. 맞죠? 전부 다 거리감. 봐. 이게 주제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 잡으라는 거야? 주제 잡으라는 거예요. 주제가 정답될 확률이 87%라니까? 그럼 쓸데없는 1, 2, 3, 4번에서 사실은 1, 2, 3번에서 엮일 게 아니야. 주제 집중해서 4번에 딱 보이는 이 느낌인 거라고. 제발 좀. 그냥 주제가 딱 보이는 이 느낌인 거라고. 아시겠죠? 33번. 나에 대한 감상. 임자 없이 군일던 이 몸에 학일에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 이미지. 봐. 맞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 아니, 상승 이미지 알면 뭐야? 왜 올라가면 씨발 상승 이미지. 뭐 초등학생도 알아. 뭐하러 물어봐. 2번. 만장송과 매화. 이런 건 이제 중요하죠. 이게 뭔데? 절개, 주제. 이런 건 집중해서 봐줘야 된다고. 3번. 뭐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겠지. 그러면 왜 이런 청각적 이미지를 얘기했어요? 그래.
나 님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그게 주제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었죠. 나 님을 못 만나서 한해 정서가 생겼어요. 맞죠? 정답 5번. 뭔 제의를 왜 해? 만났어? 만났으면 이렇게 슬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쉬운 것도 쉬운 건데요. 쉬운 것도 쉬운 건데 문학에서 어려운 문제 없어. 어려운 문제 없다고. 100문제 중에 5문제 될까 말까야. 근데 그 5문제조차도 사실은 이거랑 크게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수학 1, 2, 3, 4, 5, 6, 7, 8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요즘은 잘 안 들여다봐서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고 한 4년 전, 한 18년 전쯤에 킬러 문제들이 많지는 않았고 한 5문제 정도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애들이 막 손도 못 대겠다고 한 킬러들은 보통 2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를 엮어놓은 건데 그거를 국어처럼 5문제로 쪼개놓잖아. 다 맞춰. 근데 그거를 한 문제 집어넣어놓고 한 호흡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다 틀리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사고력을 어렵게 물어보든 지식을 어렵게 물어보든 뭐 능력을 어렵게 물어보든 본질적으로 수능에서 그런 영역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그거는 1등급 변별 정도의 문제인 거지 2등급만 해도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어요. 특히 문학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온 거거든. 애들아 정신을 차려야지. 이거 몇 분에 풀어야 돼? 5분 6분이야. 6, 4, 24. 문학 25분 안에 못 끊으면 독서가 무조건 시간 부족이에요. 지금 여러분 선택하고 문학에서 막 40분 넘기잖아. 이거 작살나겠다는 얘기야. 제 말 틀려요? 시간이 많냐? 수능날 시간 남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습할 때 그 시간 못 맞추면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문학에서 더 나를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뭔가 방법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적 변화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 웜업이야. 그러니까 즉 리허설이고 우리가 뭔가 폼을 올리는 거예요. 플로우, 몰입으로 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야. 그런 게 저는 일종의 간습이라는 거죠. 일종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때때로 그게 보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미 나올 내용이 나오겠지 뭐 하고 대비하고 들어가요. 두 번째, 읽어. 읽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현대어가 많으면 편할 건데 현대어가 별로 없으면 소리 나는 대로 최대한 말이 되게끔 만들어 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랑 계속 바꿔보세요. 문제는 모르지? 그럼 틀려야지. 근데 니네 틀리게 안 낸다니까? 왜? 지금 우리 이 서경물곡에 해석된 영역이 10% 20%밖에 안 돼요. 근데 다 고르잖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여러분 듣기 평가에 30%만 들어도 답 다 나와요. 원래 그런 거야. 근데 30%만 들어도 답이 다 나온다는 거는 100%가 처리돼서 그중에 30%가 정답이 명확한 거라는 게 보이는 애들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원래 정보라는 건 그렇다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이제 이게 잘 들어. 평가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삶의 고향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내면화를 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한테. 항상 문을 던져보고. 그러면 정보를 보면서 제가 체크하는 이 내용이 훨씬 더 납득이 되고 어디 밑줄 쳐야 될지가 보일 거라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뭐 해? 고려가요, 3분 후,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이런 거 내신에서 배웠던 거 적느라 바빠. 안 물어본다니까. 그 뭐하러 물어보냐고. 내신에서 물어볼 건 물어봤는데. 그게 국어야 그리고? 아니요 그거. 30년 40년 전에 국어 공부랑 영국어 활발했을 때 연구를 해서 그때 이런 게 있었네? 정도 수준인 거야. 정도 수준. 니네 평생 서경볼고 볼 일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삼음보 분절체 후렴구 볼 일 있을 것 같아요? 없어. 그런데 잘 들어. 이런 건 볼 일이 있지. 니네가 연애를 하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어. 니네가 연애를 하다 여자친구가 유학을 갔어. 니네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늘 클럽을 가겠대. 야,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가 클럽 가는 거랑 딱 이 상황하고 딱 맞겠다. 너 여자친구 클럽 갈 때 서경보려고 불러주세요. 딱 이 상황이다요. 여기도 마찬가지. 옛날 사람 뻔하디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면 그 뻔하디 뻔한 얘기 어디에 체크해야 되는지 보이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서정정리의 특성상 주제는 뭐였다? 정서였다. 이 정서란 단어는 원래는 엄밀하게 구분돼야 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우리 문학에서는 첫 번째 느낌. 그러니까 느낌은 되게 일시적인 거라 그랬었죠. 그리고 그게 좀 지속이 되면 감정. 그게 거의 태도 또는 가치관 수준으로 굳어버리면 정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정적 정보죠. 그런데 정서 안에 이성적 정보도 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각, 사상 이런 쪽으로도 가고 잠깐만 좀 더 파편화된 게 보통 관념이에요. 생각, 사상 이런 이성적 정보도 포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정서라는 거는 내면 심리에 가깝잖아. 근데 외면으로 보이는 것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부분이 국어다 보니까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반응들. 그리고 보통 이런 것들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죠. 그 외부 자극을 상황이나 분위기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야.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뭐라고? 상황 반응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특히 반응은 뭐라고? 정서. 상황은 뭐라고? 관습적이고 통념적인 것들. 그러면 결국 이 안에서 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간사가 그러니까. 왠 줄 아니? 오늘 샤워하다가 상상은 하지 마. 죄송하니까. 오늘 샤워하다가 그냥 유튜브 틀어놓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데 뭐 진용진 요즘 막 웹드라마 같은 거 하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예쁘고 부잣집 애가 일진하고 어울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부잣집이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그 예쁜 여자의 어떤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좀, 아니, 그러니까 속마음? 그러니까 걔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순둥순한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일진들이 재밌어 보이고 남자랑도 사귀어보고 싶고 야, 어차피 사람 감정 똑같아. 우리 공부 왜 하냐? 사실은. 부, 명예, 권력. 그거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솔직할 건 솔직해져야 돼. 왜? 자꾸 그걸 이상한 소리로 하니까 본질이 흐려지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삶이. 그냥 부, 명예, 권력이야. 근데 사람마다 그 욕구의 정도는 다르겠죠. 근데 되게 멍청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부, 명예, 권력을 얻는 방법은 다양한 거야. 왜? 래퍼로도 할 수 있어요. 연예인으로 할 수 있어요. BJ로도 할 수 있어요. 의대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사법시험 쳐서 할 수도 있어요. 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서울대 간 애들이 대가리가 깨진 경우들이 많아. 서울대 문과요? 아직도 50% 이상이 고시 친다고 그러고 있어. 고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러고 있는 거 아직도. 예를 들자면. 자,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솔직히 지자고, 솔직히 보자고. 뭐야, 이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 따라갈게. 우리 좀 서로 믿고 사랑하자. 여기는. 임금님, 좀 다시 좀 불러주세요. 저 권력 좀 누리고 싶어요. 뻔하잖아. 뻔하다고요. 이걸 볼 수 있냐 없냐 해서 굉장히 달라질 거야. 이게 보이잖아? 그러면 그냥 너무 쉬워지고요. 그냥 아예 이런 거 필기할 필요도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필기들을 잘 따라오시고 3번, 4번 반복하세요. 손에 익혀야 돼요. 그러면 손에 익잖아? 그냥 보여.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니네 주변에 나만큼 제대로 아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현대풀이 또 해주잖아.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진실로 끊어질 데가 없으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쓰였던 전형적인 표현이야. 어쩔 TV 같은 거야. 쿠쿠르 핑퐁 같은 거라고요.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면 이 돼지목에 이제 그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위에 빵 하고 떨어지면 구슬은 깨지겠지. 하지만은 이 목걸이를 연결하고 있었던 줄은 안 끊어진다. 그런 얘기잖아, 지금. 우리가 1000년이 지나도 헤어지겠어요? 그런 얘기잖아,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자, 둘 다 뭐야? 시련. 자, 상황은 시련이야. 그래도 얘네는 어떻게 반응한다? 변절하지 않겠다. 변심하지 않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시련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구슬은 변하는 속성. 반면에 끈 같은 거는 변하지 않는 것. 정확하고. 정답 2번이죠. 바위가 뭐야? 시련이잖아. 두들겨 깨잖아요, 지금. 이걸 많이 틀렸어, 이거를. 왜? 작품은 또 제대로 못 읽었어. 막 이상한 개념을 잡았어. 3분의 수칙 같은 이딴 거 잡았어. 그러니까 바위가 뭔지를 안 보이는 거지. 핵심 상황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핵심 상황은 뭐야? 바위라는 시련이 우리를 이별하게 만드니까 우리는 변하지 말고 계속 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굳건한 봐. 이거 맞지? 이 지랄 하는 거야. 왜? 선제 하나 떼놓고 단 하나 떼놓고 OX 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짓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은 풀어나갈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거야. 여기에 집중을 하고요. 주제구조에 집중을 해놓으면, 그리고 주제구조를 잡기 위한 정보 처리에 집중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자연스럽게 보였다고,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어떻게 제외야?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자연스럽게, 야, 바위는 당연히 실현이지, 자연스럽게 보인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모르겠으면 그냥 열심히 필기하고 반복하세요. 내 내용 그대로 보시면 돼. 자, 필기 좀 이따 올려드릴 거니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92페이지 면항정가 바로 이어서 볼게요. 영상 끊었다 가자.